네, 오늘 한발은 앞서 예고해드린 대로 카메라 모듈의 변신은 무죄, 죄가 있다 없다를 따지는 게 아니라 변신한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모바일에서 전장으로 빠르게 이동해가고 있는 카메라 모듈 업체들. 특히 이제 포인트는 유럽을 시작으로 해서 내년도에 이제 그 차량 운전 보조 시스템, 첨단 운전자 지원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뭐 ADAS 여러 가지 표현을 쓰십니다만 의무 장착되는 법안이 이제 계속 만지작 거리고 있어요. 그러면 결국엔 카메라 모듈이 이제 수요가 상당히 증가할 것으로 눈에 뻔히 보이고 그게 이제 모바일 시장을 좀 대체하면서 모바일 시장에 집중되어 있던 기업들이 조금 이제 상승의 활로를 펼치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합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구관이 명관이라는 표현을 제가 자꾸 쓰는데 기업이건 사렵이건 이 업력이 좀 오래되고 경험치가 많다는 것은 상당히 무형의 큰 자산이죠. 특히 제조업에서는 숙련된 노하우 그리고 또 이 서플라이 체인이라고 하는 거를 워낙 견고합니다. 그걸 하나 빼고 하나 듣는 뭐 모듈화되어 있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특별한 가치를 지닌 기업들 잘 봐야 되겠죠. 자, 오늘은 MC넥스입니다. MC넥스도 주가가 지지부진했는데 최근에 이제 조금 반색하면서 들어올리려는 건 이제 3분기 실적을 보니까 전장 쪽 매출이 제법 많이 올라왔더라고요. 역대 분기 최대의 매출. 물론 그래도 아직 이 모바일 쪽보다는 작지만 그래도 전장 매출이 빠르게 올라오고 있고 MC넥스는 전장 부품 수주 잔고 한 3조 원 이상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연 매출은 한 4천억 정도. 연 매출이 한 1조 원이 좀 넘고 모바일 향이 지금 이제 점점 줄어드는 추세인 거는 사실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모바일에서 차로 다 이제 바퀴 달린 모바일이라고 하니까 뭐 예전에는 아까 이제 우리 김영 매니저가 했던 언디바이스라는 게 과거에도 막 얘기됐던 그런 이론이지만 좀 현실적으로는 굉장히 넘어야 되는 그 산들이 굉장히 높습니다. 시간이 많이 걸리고 지금 뭐 통신도 마찬가지인데요. 뭐 5G 요즘 뭐 통신 요금도 그럴 거예요. LTE냐 5G냐 5G 안 되는데 자꾸 5G 요금 받는다 그래갖고 뭐 통신사에 전화 와서 뭐 어쩌고저쩌고 요금제 바꾸세요. 저도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뭐 이제는 6G도 아직 가지도 못하는 그런 아웃라인도 없는데 벌써부터 이제 자율주행 얘기를 많이 꺼내죠. 자율주행은 가겠죠. 왜냐하면 운전자 보조 시스템, 사람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시스템들이 발전하기 때문에 특히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ADAS, Advanced Driver Assistance System, 이 의무 장착하는 법안이 유럽에서부터 이제 시행이 됩니다. 내년도에 아마 시행이 될 것 같고요. 그 카메라 모듈 중에 가장 부가가치 비싼 거, 그게 이제 차량 보면은 요즘 카메라 없는 차량은 없을 거예요 아마. 예. 이거 블랙박스도 이제 다 카메라니까 앞쪽에 보면은 약간 뭐 유리막으로 이렇게 고급차들 보면은 특히 국내 이제 뭐 제네시스 시리즈나 아니면은 뭐 벤츠 시리즈를 보면은 앞에 이렇게 수입차들도 마찬가지인데 그게 이제 전방 카메라 모듈과 센서들이 집약되어 있는 뭐 라이다, 레이다 다 복합적이지만 그 모듈이 일반 옆으로 붙는 것보다는 한 3배 정도 가격이 비싼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유럽향들이 뭐 의무 장착이 되면은 그만큼 수익성이 올라가겠죠. 네, 빠르게 올라올 거라고 보고, 그래서 오늘 MC넥스를 보고 있습니다. 뭐 얘기 길어져 봐야 똑같은 얘기가 뭐 그러니까. 자, 김영 매니저 생각은? 우리가 이제 처음에 스마트폰을 쓸 때는 카메라의 화소가 뭐 1000만 화소, 1300만 화소, 뭐 1600만 화소 뭐 이러면 와 이랬었거든요. 그리고 형체만 알아볼 수 있으면은 그렇죠. 카메라도 이제 화질도 워낙 좀 좋아지기도 하고 듀얼 카메라, 뭐 트리플 카메라, 카메라 모듈이 들어가는 개수도 원래는 한 개에서 출발해가지고 이제 3개, 4개까지 이제 그렇죠. 들어가잖아요. 인덕션이. 네, 그러니까 막 인덕션이라는 얘기가 나오죠. 왜냐하면 이제 모듈 자체를 이제 탑재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게 이제 디바이스의 이제 표면으로 약간 좀 튀어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광학 기능이 이제 들어가기 그렇죠. 때문에. 근데 이제 그게 지금 어디까지 발전을 해 있냐면 갤럭시 S23 지금 나오는 이제 최신작이잖아요. 지금 이제 현존하는 갤럭시 S23 울트라 모델 같은 경우에는 무려 이제 화소가 2억 화소예요. 네. 제가 왜 이 카메라, 스마트폰 카메라에 대한 걸 얘기를 하냐면 자동차에 들어가는 이제 차량용 카메라도 결국 이제 이런 식의 이제 고사양화가 되는 추세가 될 거라는 거죠. 지금 현재 많은 카메라 기업들이 왜 전장용 카메라 시장에 주목을 하냐면 결국 돈이 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네. 우리가 스마트폰에는 많게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3개, 4개까지 지금 카메라 모듈이 탑재가 되지만
자동차에는 수십 개가 지금 탑재가 되는 상황이고 물론 이제 자동차의 출하량이 1년에 판매되는 뭐 스마트폰에 비하면 훨씬 작긴 합니다만 네. 이제 그 하나의 카메라 모듈 자체의 어떤 단가라든지 거기서 나오는 어떤 수익성이 지금 카메라 모듈 중에서는 전장용 카메라 모듈이 이제 가장 좀 뛰어나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 카메라 모듈, 이 스마트폰 부품주들이라고 이제 치부받던 카메라 모듈 기업들이 높은 밸류에이션을 받기 위해서는 전장용 카메라 매출 비중이 얼마나 높아지고 있느냐. 그게 가장 중요한 기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뭐 카메라 모듈, 전장용 카메라 모듈과 관련해서는 당연히 이제 MC넥스가 1등 기업이다라고 이제 평가를 좀 받고 있는 거고 앞으로 이제 매출 비중이 계속 좀 이쪽이 늘어날 추세가 분명히 될 거라고 봐요. 그리고 이제 앞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유럽 쪽에서는 이 ADAS가 의무화된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 우리나라 현대기아차도 지금 뭐 자율주행 3단계, 완전 자율주행 뭐 그 전 단계라고 보시면 되는데 3단계 상용화에 대한 이제 부분들도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주요 고객사인 우리나라 이제 현대기아차도 이쪽 자율주행 쪽에 많은 관심을 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뭐 당장 막 실적이 좋아지거나 수익성이 좋아지는 게 눈에 띄게 나타나질 않고 있기 때문에 MC넥스라든지 뭐 세코닉스 그다음에 파트론 이런 이제 카메라 모듈 관련된 기업들이 주목을 받지를 못하고 있는데 근데 이제 퓨런티어 지난주에 김준호 매니저가 이제 소개해 주셨던 퓨런티어 같은 경우에는 네. 분명히 지금부터 벌써 이제 시장이 주목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전장화와 관련된 이슈 그리고 자율주행과 관련된 이슈가 조금 더 이제 심화되면 분명히 카메라 모듈 관련된 기업들 쪽으로까지 수급이 확산될 수 있기 때문에 연말에 지금 자율주행 관련된 종목들이 분명히 좀 움직이고 있어요. 그런 이제 흐름을 미리 좀 선점한다라는 측면에서 카메라 모듈 관련된 종목들 관심을 좀 가지시면 좋을 것 같고 MC넥스 말씀해 주셨으니까 저는 파트론 네. 같이 이제 좀 붙여넣는 종목으로 좀 비싼 끼워넣게 유사하니까. 해보겠습니다. 네. 피어그룹이 파트론, 업트론텍, 뭐 세코닉스 뭐 이런 종류들이 있죠. 이 카메라 지금 표현 중에 모듈이라는 표현이 이게 중요한 핵심이죠. 카메라 자체만으로는 뭐 이렇게 어셈블리 할 때 막 써갖고 이렇게 진입 장벽이 높지는 않아요. 근데 2억 화소, 몇 억 화소 이러는 건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는 그렇죠. 그거나 똑같거든요. 근데 어감 자체가 억 단위로 가면은 우와, 뭐 달 표면이 보인대. 맞아요. 달 찍는 것만 그 광고로 만들고 달에 그랬잖아요. 토끼가 드디어 살았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그거를 이제 물리적인 광학 줌으로는 그러면 이따만한 대포알처럼 나와야 되고 그래서 이제 폴디드 줌이라고 이제 줄여놨는데 물리적으로는 한계치에 있고 디지털화 시키는 겁니다. 찍어가지고 이제 그 센싱이라고 하는 것이 막 보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일체화시킨 게 모듈이고 모듈의 부가가치는 높은 겁니다. 모듈이 상당히 진입 장벽이 어려운 거예요. 센싱이 이제 계속 연구 개발 투자를 막 하고 있는데 이제 써먹을 날이 개화하면은 MC넥스는 꽃을 피겠죠. 네. 나머지 기업들은 뭐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자 그럼 MC넥스 같은 경우도 사실 초소형 모듈 쪽에도 좀 기술이 좀 특화된 기업이다 보니까 아까 상체 인식 맞아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처음엔 모바일로 시작했지만 지금은 이제 전장 사업, 또 특히 자율주행으로 완전 자율주행으로 가는 과정에서 이 카메라 모듈 수요는 뭐 증가할 수밖에 없는 건 일단 사실이고 뭐 사실 자동차뿐만 아니라 뭐 로봇이라든지 앞으로 뭐 방산 쪽에서도 이 카메라 모듈 수요는 뭐 증가할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최마 앵커님이 말씀했던 것처럼 ADAS가 이제 EU에서 의무화가 됐잖아요. 네. 뿐만 아니라 블랙박스도 의무화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뭐 카메라 모듈 수요는 앞으로 계속해서 증가하는데 저는 이제 여기서 하나 더 하면은 ADAS 관련해서 의무화 쪽에서는 사실 글로벌 1위 모비라이가 최대 수혜이긴 합니다. 그래서 네. 모비라이가 이스라엘 기업이고 예전에 인텔에서 좀 지분을 투자하기도 했었었는데 근데 모비라이와 또 이제 협업하고 거기다 지적 재산권을 공급하는 게 또 칩셋 미디어예요. 네. 그래서 칩셋 미디어 얘기를 최근에 안 할 수가 없는 게 칩셋 미디어가 또 이제 모비라이와 또 협업하고 있고 거기에 지적 재산권을 공급하고 있어서 또 이제 모비라이가 또 구글의 또 웨이모 프로젝트에도 참여를 해서 결국에 또 이제 칩셋 미디어가 구글과 또 모비라이의 또 최대 수혜주로 될 수가 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이제 칩셋 미디어라는 종목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비라이 엮으면 또 넥스트 칩도 네, 있어요. 맞아요. 이거 넥스트 한번 칩도 다뤘던, 네. 모비라이가 또 그쵸, 하기 때문에 거기까지도 네. 확장될 수 있다는 거 맞아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주인가 지지난주인가 뭐 넥스트 칩을 하면서 네. 네. 구슬이 서말이어도 꿰어야 보면 맞습니다. 그때여서 내가 네네. 카메라 모듈이 여러 대라도 그거를 잘 융화시키지 못하면 그냥 눈이 다 따로 노는 거죠. 잠자리 네, 눈처럼. 맞아요. 어디로 가야 될지 ISP가 필요하다는 그렇죠. 말씀해 네, 주셨죠. 융합해야 되는 것들. 그 보험료가 요즘에 그 블랙박스 장착되면 할인되죠. 맞아, 할인돼요. 네. 에이다스는 아직은 조건에 그렇죠. 없죠. 네. 네. 근데 이제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이 들어가면 그 할인 특약이 다 붙어 있긴 하더라고요. 있긴 근데 이제 있어요. 그게 할인 폭이 아직까지는 뭐 몇만 원 정도 수준인데 앞으로는 지금 네.
처음에 이제 그 카메라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에 따라서 거의 한 10만 원 넘게 차이가 났었거든요. 아마 그렇게 차등화 좀 두지 않을까. 네. 이게 고령화되다 보니까 이제 연령이 많으신 분들 운전사고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서 그런 첨단 차량 운전 보조 시스템 용어가 길어가지고 그게 장착되어 있는 차들은 보험료가 아마 또 할인되고 하는 것들도 정례화, 법제화되지 않을까. 네. 뭐 상식적으로는 다 그렇게 봅니다. 자, 그래서 카메라 모듈 쪽 MC넥스를 받고 두 분의 한 발 가기 전에 네. 리뷰 또 가야 되는데 김영민 매니저는 연결해서 칩셋 네. 미디어 리뷰가 들어왔네요. 네네. 칩셋 미디어부터 빠르게 좀 리뷰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오늘도 계속 지금 말씀드리고 있다시피 최근에 이 주식시장에서 좀 특히 반도체와 관련된 이슈가 차량용하고도 이 자율주행하고도 계속 연결이 좀 되고 있고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뭐 온디바이스 이런 이제 키워드하고도 계속 좀 연결이 좀 되고 있기 때문에 칩셋 미디어가 자꾸 이게 중첩적으로 자꾸 걸리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리포트도 이제 뭐 커버하는 애널리스트도 좀 많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방송 같은 데서도 소개가 계속 되다 보니까 수급이 계속 지금 붙고 있어요. 특히나 칩셋 미디어는 제가 지난주에도 리뷰해드릴 때 이 신주가 이제 12월 초에 상장이 되거든요. 네. 상장되기 전까지 이제 어찌 보면 매물 공백이 분명히 좀 있어요. 그동안에 주가가 조금 오버슈팅이 좀 나올 수 있다라는 걸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난 금요일 날도 3만 원까지 이제 좀 뚫어내면서 상당히 좀 강한 시세가 이제 분출이 좀 됐어요. 그래서 아마 이번 주 후반 정도에는 좀 단기 차익 매도 관점으로 이제 좀 대응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한 3만 4, 5천 원 정도까지 가격을 한번 좀 열어놓고 대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11월 15일 날 말씀드렸던 가온 칩스도 거의 뭐 마찬가지 흐름이라고 보시면 돼요. 가온 칩스는 매출 비중의 거의 50% 정도가 또 전장 쪽에서 나오고 있는 기업이고 그리고 이제 한 21% 정도가 AI 쪽에서 나오고 있는 기업이거든요. 칩셋 미디어에 비하면 이제 가온 칩스는 아직 이제 연중 고점까지 조금 가격이 좀 여력이 좀 있기 때문에 가온 칩스도 저는 뭐 지금 신규 진입도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고요. 물론 좀 높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트레이딩 관점으로 봤을 때는 지금 반도체 종목들 중에서는 오히려 이렇게 우상향 패턴이 좀 강하게 만들어지고 이슈도 좀 강하게 부각되는 종목들이 좀 더 탄력적으로 상승할 수 있다라고 보고 가온칩스 뭐 47,000원 이하에서 신규 접근도 가능하고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한 53,000원 정도 추가적인 목표가 또 보셔도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텔레칩스도 마찬가지. 요 종목도 거의 뭐 칩셋 미디어, 텔레칩스, 가온칩스 계속 뭐 연결되는 종목들이잖아요. 네. 칩셋 미디어가 워낙 좀 강하게 올라가다 보니까 원래 이제 텔레칩스가 또 지분 관계도 있었던 기업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텔레칩스도 같이 동반해서 상승을 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요. 근데 이제 텔레칩스 같은 경우에 조금 더 저는 이제 인포테인먼트 쪽으로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율주행과 인포테인먼트 이런 이제 기능이 또 좀 고도화될 때 더 이제 좀 주목을 받을 수 있는 기업이고 그리고 실적적인 측면에서는 국내 특히 현대차 그룹에 대한 어떤 확실한 또 매출처가 있기 때문에 텔레칩스는 실적 대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다른 기업들에 비해서 좀 더 저평가되어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좀 드릴 수 있는 종목이에요. 역시 텔레칩스도 3만 원 위로 또 상향 돌파 한번 하는 걸 기대를 좀 하고 대응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칩스 시리즈로 네, 칩셋 미디어, 가온 칩스, 텔레 칩스 또 칩스 들어가는 회사들이 있겠죠. 네. 네, 하여튼 그 비디오 IP라고 하는 재밌는 분야를 하고 있는 칩셋 미디어부터 쭉 리뷰를 받고 오늘 한 발은 어디를? 그래서 오늘 한 발은 AI 쪽 하면 또 좀 너무 지난주부터 좀 식상할 것 같아서 오늘은 저는 아예 완전 개별주 스타일로 게임주를 하나 준비를 해왔거든요. 얼마 전에 게임 로드쇼 뭐 있었죠? 네, 맞습니다. 네. 네. 지스타가 있었는데 일단 오늘 제가 준비해온 종목은 위메이드예요. 위메이드. 이슈들이 조금 있어서 그거 좀 정리해드리면서 어쨌든 이번 주도 지난주와 거의 비슷하게 좀 개별 종목 장세가 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거든요. 왜냐하면 그렇죠. 특별한 이벤트가 없잖아요. 네, 지금 네. 뭐 웬만한 이벤트들이 다 끝났고 이번 주에 우리나라 제일 중요한 건 뭐 아까 앵커님 말씀해주셨던 것은 엑스포 개최지 선정과 관련된 이슈일 것 같고 그 외에 보면 뭐 베이지북 공개라든지 뭐 한국은행 금통위 네. 뭐 그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주식시장에 별로 특별한 이슈가 없으면 계속 종목 장세가 간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고 대응 전략을 세우셔도 될 것 같거든요. 위메이드가 최근에 정말 20년 넘게 끌어온 그 지난한 어떤 소송전이 끝났어요. 네. 액토즈 소프트에서 이제 미래의 전설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게임을 이제 개발을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분사돼서 2000년인가요? 위메이드가 이제 창립이 됐는데 그거 때문에 이제 그 미르 IP를 누가 가지고 있냐 그 소송을 거의 20년 가까이 이제 끌어왔는데 그게 이제 최근에 아주 깔끔하게 마무리가 좀 되고 연간 이제 1,000억 정도 이제 로열티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5년간 이제 계약이 좀 체결이 된 상황이에요. 그래서 소송과 관련된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로열티 매출이 이제 인식이 되니까 3분기 때 이제 어닝 서프라이즈 나왔어요. 영업이익이
652억이 나왔거든요. 물론 일회성 이제 로열티 매출이 이제 인식된 거긴 합니다만 어쨌든 현금 흐름과 관련해서는 상당히 좀 긍정적인 신호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최근에 또 비트코인이 우리 원화 기준으로 지금 또 5천만 원 또 지금 넘었잖아요. 38,000불을 주말에. 네, 미화 기준으로는 38,000불 넘었고 원화 환산해 보면 지금 비트코인 가격이 5천만 원을 지금 뚫었단 말이에요. 네. 연초에 이제 또 비트코인 살 걸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도 최근에 많으실 것 같은데 가상화폐 특히 이제 비트코인이 들썩거리기 시작하면 또 P2E에 대한 관심이 또 다시 조금 생길 수밖에 없겠죠. 뭐 미르4를 포함해가지고 지금 위메이드가 중국 진출을 지금 상당히 좀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거든요. 미르의 전설이 게임 IP 자체가 중국에서 워낙 히트를 쳤던 이제 게임이기 때문에 이걸 이제 또 P2E 버전으로 만들어 가지고 중국 진출 이제 중국 상륙을 이제 준비를 좀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또 다른 게임 하나가 최근에 이제 나이트크로우라고 하는 이제 게임인데 이 MMORPG 시장이 조금 침체되어 있다라는 거 잠깐 지난주에도 언급을 좀 드렸었던 것 같은데 그런 상황에서 이제 나이트크로우도 P2E 버전으로 원래 올해 안으로 출시를 하려고 했다가 이것도 이제 조금 미뤄져서 내년 1분기 때 이제 P2E 버전으로 이제 글로벌 출시가 예정이 좀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쨌든 우리나라에서 이런 P2E 게임과 관련된 가장 이제 강력한 좀 이슈를 가지고 있는 기업이 위메이드거든요. 아직까지 좀 정치적 불확실성이 완전히 다 해소되지 않은 그런 이제 점은 조금 신경이 좀 쓰입니다만 주가 측면에서 봤을 때 최근에 또 단기 급등이 한번 나왔다가 조정이 조금 진행된 상황이라서 충분히 접근을 좀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차트 보면서 이제 가격 전략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바닥에서 꽤 강하게 한번 1차 상승이 좀 들어왔고요. 한 2주 동안에 21선 눌림목 조정이 딱 됐거든요. 5만 원 초반에서 접근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매수 가격은 5만 1,000원 정도 잡아드리고 1차 목표가는 딱 최근에 이제 상승했던 6만 1,000원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손절 가격은 한 4만 한 3,000원 정도 그 정도 대응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김영 매니저는 오늘 한 발을 게임주 뭐 게임 전체를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요즘은 기술적인 패턴으로 이렇게 좀 숏이라고 네, 짧게 맞습니다. 뭐 대응하는 전략 롱숏 전략이에요. 네. 네. 위메이드 네. 정해주셨고 자 그다음에 이제 김준호 매니저도 한 발 리뷰 리뷰할까요? 화신 네, 화신부터 리뷰를 화신. 할게요. 그래서 역시 부품은 화신이었다라는 걸 또 증명이 이거 되네요. 감기는 펜잘, 부품은 네. 화신. 저도 외웠어요. 그- 두통은 외워야 펜잘, 돼. 외워야 되겠네. 두통은 두통은 펜잘, 펜잘. 부품은 화신. 그래서 네. 바닥에서 이제 확실하게 좀 턴어라운드 되고 있는 모습이 사실상 뭐 최근 테슬라 또 수혜주로도 묶였던 것 같아요. 모델 S와 모델 X에도 이제 브레이크 페달을 이제 공급하는 기업이 화신이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바닥에서 매수가 유입되고 있고 또 내년에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다시 당선되던 아니면은 뭐 바이든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하든 뭐가 됐든 간에 IRA 규제가 폐지되던 결국 화신 또 현대차 그룹이 또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는 전망이 나와주면서 또 화신이 또 추가적인 상승 나올 수 있다. 인플레이션도 최근에 완화가 되면서 사실상 이제 화신 같은 경우 또 원자재 가격도 안정을 찾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자동차 부품 기업들이 충분히 좀 수혜를 받을 수 있고 실적적인 개선세도 뚜렷하게 나와주고 있다는 점을 봤을 때 기술적 반도만 본다고 하더라도 추가적인 상승 흐름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봐서 화신이 움직이니까 또 서현이하라든지 뭐 성우하이텍 같은 자동차 부품 관련 종목들 같이 움직여주고 있고요. 뭐 현대차도 내년에 또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훨씬 더 높고 또 IRA 관련해서 보조금 혜택을 받게 된다고 했을 때 또 그리고 금리가 완화가 된다고 했을 때 현대자동차의 어떤 판매량이 내년에도 더 상승한다고 나왔을 때 다시 2009년 같은 초하정 랠리도 다시 한번 기대가 되는 상황이라서 자동차 부품 관련 종목들 가격적으로도 굉장히 매력적인 위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화신 리뷰했고 네. 자 오늘은 한 발 어디로 또 아까 제가 이제 그 전력 민영화 관련된 얘기를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 이제 전선과 이제 변압기가 가장 핵심 기술이라고 말씀드렸었잖아요. 그 두 가지 기술력을 다 가지고 있는 기업이 바로 일진전기라는 기업입니다. 일진전기. 그래서 일진전기를 탑픽 기업으로 이제 가져왔고요. 이제 전선에는 초고압 전력망, 또 그리고 이제 중고압 전선을 이제 공급하고 있고, 또 그리고 전력기기는 개폐기와 변압기를 이제 공급하는 기업이에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업계 4위입니다. 그래서 LS, 대한, 가온칩스 다음에 일진전기가 이제 업계 4위인데 사실상 업계 3위와 2위와의 그 매출 차이가 크지가 않아요. 그런데 최근에 유증을 했습니다. 1,000억 규모의 유증을 통해서 전선업계의 빅3에 도약하려고 하고 있다. 그래서 초고압
변압기 쪽에 이제 공장 증설에 650억을 쓰고요. 그리고 초고압 케이블 공장에 350억을 쓰면서 전선업계 빅3를 도약하기 위해서 지금 투자를 확대하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일진전기는 이제 스마트 그리드 쪽으로도 가장 핵심 수혜주로 부각되는데 송변전뿐만 아니라 전력 시스템 관련해서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어서 항상 이제 뭐 여름철에 블랙아웃 얘기 나올 때마다 일진전기의 주가가 좀 가장 큰 폭으로 상승해 나왔던 부분이 있고, 또 신재생 에너지가 계속 확대되면 확대될수록 그 끝단은 항상 이제 스마트 그리드 관련된 기술력이 있는 기업들이 시장에서 부각될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일진전기가 그냥 그런 모멘텀으로 가져왔고, 그 외적으로도 또 최근에 실리콘 응급제 관련된 사업도 하고 있어요. 10년 전부터 리튬 2차전지용 실리콘 응급제, 실리콘 합금계 응급활 물질을 개발을 현재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이제 실리콘 응급제 관련 종목으로도 테마로 묶였지만 지난번에 이제 뭐 개발에 성공했다는 뉴스가 나왔는데 이제 정정 보도가 나왔어요. 그래서 네. 개발 중이고 이제 조만간 이제 개발을 할 것이다라고 했기 때문에 또 실리콘 응급제 쪽으로도 우리가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새로운 있다. 시장이죠. 실리콘 응급제. 맞습니다. 대주전자재료 지난번에 맞아요. 하면서. 네, 그래서 일진전기를 가져왔고요. 매수가 보면은 13,700원을 좀 매수가로 말씀드리겠고 1차 목표가는 15,900원 그리고 손절가는 12,000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김준호 매니저는 오늘 한발 승부로 일진전기, 오늘 전기로 그냥 맞습니다. 네. 집중해서 뭐 캐릭터 좋네요. 그리고 네. 또. 자, 그다음에 김영희 매니저는 위메이드를 선정해 주셨고, 다음 한발 토탈해서 정리하자면은 카메라 모듈 쪽에 MC넥스, 일진전기, 위메이드 네.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고생하셨고요. 내일 아침에 또 다시 뵐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